여러분, 고대 한반도의 소리 유정자가 바다를 건너가면서 어떻게 현대 일본어로 진화했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놀랍도록 과학적인 공식을 오늘 이 해설에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언어학계의 탐정이 되어서 그 족적을 흥미진진하게 추적해보는 거죠.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나이를 셀 때 몇 살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일본어로는 사이라고 합니다. 살과 사이, 발음이 기가 막히게 비슷하죠? 이게 과연 단순한 우연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다 보면 무려 1500년 전 인류의 대이동, 그리고 소리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에 대한 엄청난 비밀을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그럼 섹션 1, 소리 DNA의 비밀부터 곧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언어의 진화 역사를 보려면 가장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부터 이해해야 하는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한국어는 흩어진 소리들을 하나의 무거운 블록으로 꽉 눌러 담았습니다. 이른바 압축을 한 거죠. 우리가 아는 받침이 바로 그겁니다. 반면에 일본어는 어떨까요? 그 갇혀있던 자음들에게 공기가 훅 통하는 모음이라는 옷을 입혀줘서 사방으로 해방시켰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은 모아 쓰고 일본은 쭉 풀어서 썼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이 원리를 바탕으로 섹션 2, 압축과 해방의 법칙, 즉 열도 진화 공식 톱3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죠. 첫 번째 공식은 유음, 리을이 탈락하면서 뒤에 있던 자음들이 해방되는 케이스입니다. 어근에 있는 리을 발음이 사실 발음하기 좀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발음의 경제성 때문에 일도로 넘어가면서 싹 증발해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뒤에 억눌려 있던 시옷, 미음, 기역, 비읍 같은 강력한 자음들이 마침내 일본어의 모음을 만나서 독립된 글자로 살아남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1년을 뜻하는 돌에서 리을이 빠지니까 남은 시옷이 도시가 되고요. 구름은 구모가 됩니다. 글다는 카쿠, 면적이 넓다는 노비루, 고어로 강을 뜻하는 가람은 카모가 되는 시기죠. 교토에 있는 카모가와 강 아시죠? 본질적인 뜻은 그대로인데 소리의 형태만 완벽하게 진화한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공식입니다. 이번엔 폐음절, 즉 닫힌 소리가 완전히 열린 소리로 부활하는 과정인데요. 한국어는 입술을 닫으면서 끝나는 미음이나 비읍 받침이 정말 흔하죠. 그런데 받침 시스템이 아예 없는 일본어에서는 이 소리들이 그대로 가면 질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긴급 조치로 모음을 하나씩 투입해줍니다. 곰이라는 글자에 갇혀있던 미음 받침을 구출하려고 모음 아를 붙여줬다니 자랑스럽게 구마로 부활하는 거고요. 섬은 시마가 됩니다. 몸은 고대 일본어로 넘어가면서 모음 이랑 결합해서 신체를 뜻하는 고어인 미로 싹 축약되어 정착했습니다. 진짜 엄청난 생명력 아닙니까? 자, 세 번째 진화 공식은 바로 자음 약화 및 순화 법칙입니다. 쉽게 말해서 강한 소리가 부드러워졌다는 건데요. 고대 한국어 특유의 팍팍 터지는 파열음, 피읍이나 비읍 소리가 바다를 건너 섬나라 특유의 환경에 맞춰지면서 입술에서 가볍게 새어나오는 히읗 계열로 확 부드러워집니다. 활활 타오르는 센 발음 불이 스르륵 스며드는 히나 호가 되고요. 아주 강한 된소리 뼈는 편안하게 발음하는 호네로 바뀝니다. 밭은 비읍 초성이 히읗으로 바뀌고 끝에 갇혀있던 티읕 받침마저 싹 풀려나면서 핫하게로 진화하는 거죠. 어떠신가요? 딱딱 들어맞지 않나요? 그럼 섹션 3, 나이를 세는 소리 DNA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본 공식들을 우리가 매일 쓰는 일상어에 적용해보죠. 언어 분석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가 초성 법칙인데요. 단어의 첫 자음과 본질적인 뜻이 완벽히 똑같다면 그 두 언어는 고대의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뜻입니다. 자, 한국어 살의 초성 시옷, 그리고 일본어 사이의 첫음인 사의 시옷. 완벽하게 똑같죠? 뜻도 둘 다 나이고요. 이건 두 단어가 아주 오래전엔 하나의 뿌리에서 태어난 쌍둥이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한국어 살의 끝에 있던 리을이 열도로 넘어가면서 이라는 새로운 모음 음가를 얻어서 사이로 굳어진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살이라는 단 하나의 고대 어근이 무려 4가지의 거대한 개념으로 뻗어나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뼈를 덮고 있는 살육, 부채나 바퀴 중심에서 쫙 뻗어나가는 부채살, 활에서 적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 그리고 우리가 매년 먹는 축적된 시간 단위인 나이살까지 전부 다 같은 살입니다. 이걸 깊이 들여다보면
살이라는 발음은 고대인들에게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낸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중심점에서 밖으로 힘차게 뻗어나가는 생명력, 그 에너지의 확장을 담은 엄청난 철학적 소리였던 거죠. 우리 인생의 나이테가 매년 밖으로 한 칸씩 확장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이제 또 다른 흥미로운 시간 단위인 섹션 4, 시간의 순환, 돌과 도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주기를 뜻하는 한국어의 돌, 그리고 1년을 뜻하는 일본어 도시. 이 둘의 연결고리를 꽉 잡으려면 일본어 고유의 아주 독특한 우문 규칙인 다치쭈테토 원리를 꼭 아셔야 합니다. 이름이 좀 길죠? 간단합니다. 한번도에서 쓰던 디귿이나 티읕 소리가 열도로 건너가 모음을 만나면 무조건 다, 지, 츠, 테, 토, 이 5개 중 하나로 싹 변환된다는 아주 절대적인 규칙이에요. 자, 그럼 이 압축된 고대 한국어 돌이 어떻게 진화하는지 단계별로 한번 지켜보시죠. 다치트테토 원리에 의해서 첫 자음 디귿이 모음 오를 만나서 강렬한 도로, 짠하고 바뀝니다. 그 다음이 진짜 핵심인데요. 한국어 받침 안에 꾹꾹 억눌려 있던 끝자음 시옷이 일본어 모음 이를 싹 만나면서 시라는 독립된 글자로 자유롭게 풀려납니다. 그러니까 압축되어 있던 돌스가 마침내 일본어 도시로 찬란하게 해방되면서 탄생하게 된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섹션 5, 역사서가 증명하는 진실을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에이, 이거 그냥 언어학적으로 그럴싸하게 끼워 맞춘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문헌에 명백하게 남아있거든요. 8세기 초에 쓰여진 일본 역사서인 고사기와 일본서기를 보면 나이와 해를 뜻하는 한자를 모두 고유어인 도시와 싸이로 표기해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15세기에 훈민정음이 창제되어서 한국어 살과 돌리 문자로 기록되기 훨씬 이전에, 그러니까 4세기에서 7세기쯤 한반도 사람들이 열도로 건너갈 때 이미 이 소리 유전자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일본의 기록 속에 딱 박제해 놓았다는 겁니다. 팩트로 입증된 거부할 수 없는 증거인 셈이죠. 한국은 소리를 받침이라는 묵직한 블럭에 밀어넣었고 일본은 그것을 모음의 옷을 입혀 사방으로 풀어서 썼다. 겉으로 보이는 문자의 껍데기만 달랐을 뿐 그 안에 흐르는 소리의 DNA는 완벽하게 똑같았습니다. 이 거대한 진화의 공식을 알고 나면 두 언어가 완전히 다르게 들리실 겁니다. 결국 우리가 긋고 있는 국경이나 문화의 차이라는 것도 시간을 한참 거슬러 올라가면 이렇게 선명하게 연결된 하나의 목소리에서 시작된 게 아닐까요? 다음번에 이 두 언어를 들으실 땐 그 안에 숨겨진 고대의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